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번 주에 있었던 핀테크 뉴스를 좀 정리해 볼 거고요. 첫 번째로 스톤코가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한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52주 최고가 95달러에 비하면 10%가 상승하고 마감한 17달러 중반이 굉장히 야속한 주가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등급 하향이 되었던 것도 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에서 등급을 하향 조정했었는데 왜 하향 조정했냐면 앞으로 명확한 촉매제가 없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제시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야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 그 이상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나 촉매제가 없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건데 단기적으로 실적이 나쁘지 않지만 내년에도 역시 브라질이나 관련 정치적 경제적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으로만 바라보기 좀 어렵고 대외 변수가 좀 있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여러모로 여기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한 이유는 M&A를 하지 않을까라는 떡밥이 좀 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과정을 위한 고문을 변호사를 고용했다는 소문이 좀 있고요. 이 전략적인 선택을 위해서 은행과 로펌을 고용했다는 보고가 있은 후에 약 14%까지 상승했다는 뉴스가 있고요. JP모건과 법률회사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댓글이나 여러 가지 반응을 보면 아마도 인수하지 않을까 어떤 기업을 아니면 파트너십을 좀 크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 물론 정확한 뉴스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분명히 회사에는 좀 장기적으로 회사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뉴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 좋겠네요. 어쩔 수 없이 누뱅크나 스톤코가 어깨 걸고 간다는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두 기업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페이세이프 관련된 내용인데요. 파트너십 된 내용인데 계속 있어 왔었던 파트너십들과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네, 파트너십을 더 많이 하면서 사용처를 더 늘린다는 면에서 원래 있었던 파트너십 내용과 크게 다르진 않고요. 요즘에 계속해서 특히 유럽 시장 쪽을 더 많이 공략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규제에 묶여 있는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 외 지역이나 아니면 규제에 묶여 있는 지역에서 더 많은 사용을 하기를 어쩔 수 없이 뚫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뉴스가 훨씬 더 많이 나와야 하고요. 폴란드 전역에 편의점 체인을 보유한 기업과 파트너십이 있다고 합니다. 원래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었는데 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면서 이 파트너십을 연장했다고 하네요. 훨씬 더, 아무래도 매출이 늘긴 늘겠죠. 뭔가 확 뛸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이러한 이슈가 더 많아져야 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관련 기사 더 보여드리면 여전히 하락세이지만 잉여 현금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영향이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 페이세이프가 특히 타격을 받은 월렛 부분이 이체하고 환전하고 송금하는 기능, 이 되게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최근에 국경이 막히고 또 이체할 일이 많이 없는, 그러니까 국경 간 환전할 일이 많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의 데미지가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더 여행을 많이 하거나 어쨌든 사용처가 더 많아져야 하는 페이세이프에게는 단기적으로 오미크론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뉴스가 맞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사용처를 더 많이 확대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오미크론이 특히 유럽에서 더 크게 두각이 되고 있는 모습을 뉴스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집단 소송 관련된 뉴스가 있습니다. 이건 이전에도 나왔던 얘기긴 한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관련 내용을 조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잉여 현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사실은 매출 대비해서
성장성이 좀 떨어졌을 뿐이지 회사 자체로만 보면 굉장히 견고한 게 맞습니다. 다만 핀테크에게 기대하는 기대 성장률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충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페이스에이프가 평가절하 받고 있는 건데 성장만 좀 해줄 수 있다면 이걸 반등할 수만 있다면 페이스에이프가 현재 주가에 머무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송 관련 이슈된 내용을 조금만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손실을 본 사람들에게 손실을 봤으니 페이스에이프에게 어떤 소송을 걸자라는 쉽게 말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회사 경영진들이 거짓말을 했다.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있다. 라고 언급이 되고 있고 또 원래 부분에 대한 성능이나 성장성에 대한 이 비밀이 있지 않느냐 이걸 정확히 공개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내용도 담겨 있고요. 또 고객처가 더 늘지 않고 있는 거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뭔가 설명이 더 자세히 있어야 하고 뭔가 회사 성장에 대한 전망을 더 가져와라 이런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다. 긍정적으로만 서술한 게 아니냐 이런 내용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에 대한 이슈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슈는 이슈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좀 큰 문제 없이 지나갈 거라고 보는데 지켜봐야 할 것 같긴 합니다. 세 번째는 랜딩 클럽인데요.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소파에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이 뱅크 차터 때문에 랜딩 클럽의 주가 상승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실제로 랜딩 클럽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한 게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기대해 볼 만한 지점이 분명히 있는데 실적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어요. 현재 어, 굉장히 높은 정도의 목표가를 가지고 있는데 내년이나 내후년에 EPS 예측도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이 기사 보면 12월 22일 날 발표된 내용인데요. 시킹알파에서 볼 수 있는 EPS 전망 하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로우도 낮지 않은 정도인데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EPS 성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내후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큰 문제가 없다면 실적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2023년을 그러니까 EPS 예측치 가장 높게 예측한 증권사의 합계로 본다면 무려 2.6입니다. 현재 주가가 25니까 23년도에는 PER이 10밖에 안 되는 현재 주가로만 본다면 10이 될 리가 없죠. 당연하겠지만 몇십이 되어야 하는 게 맞다 보니까 이 정도 성장하는 기업에서 만약에 2, 3년 후에 이대로만 성장할 수 있다면 현재 주가 25는 말도 안 되게 낮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다만 핀테크가 전반적으로 좀 안 좋다 보니까 상황이 여기서의 문제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랜딩클럽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하락을 좋은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점을 찍고 좀 반등한 느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예측치가 분명히 랜딩클럽의 앞으로의 상승을 좀 이끌어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